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자마자 또 바로 그의 위법 행위가 발각이 났습니다. JTBC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조기 유학을 해서 법을 위반했다 하는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한기정 씨의 아들은 1997년생이고 만 11살 되던 2008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2015년까지 유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이들이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이 한기정 씨의 아들이 유학을 갔던 2008년 당시의 법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함께 해외에 머물게 돼서 그 자녀가 유학을 하게 된 그 경우만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자녀의 유학을 위해서 부모가 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따라가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법 해석의 원칙을 그르친 겁니다. 법이 금지하고 있을 때는 금지하는 법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금지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보호해 주고자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학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하던 일을 다 두고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만일 그렇게 한 게 있다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 둡니다. 만일 이러한 것을 허용하게 되면 바로 이런 편법을 사용해서 법의 실효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모두 해외에 머물고 있어서 이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피치 못할 그런 사정으로 유학이 돼 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2008년에서 2015년까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 한기정 씨 부부가 함께 영국에 있어야 할 사정이 있었던가? 이것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기정 씨는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그뿐 아니라 부교수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교수 아파트에 입주해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은 부부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에서 거주하고 영국에 직장이 있다든지 영국에 있었던 경우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11살인 아들이 유학을 했다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분명해 보이죠. 이것을 한기정 후보자 측에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한기정 후보자 측에서 JTBC에 이렇게 알려왔다는 것이죠. 그 유학 기간 중에 2008년부터 2015년 그 사이에 안식년이 있어서 그때는 함께 영국에 머물렀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이것을 JTBC는 사실상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올바른 해석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적어도 대학 교수였고 또 공정거래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겠다 하는 사람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 자녀가 아들이
혼자서 유학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위반했다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안식년 동안에 가서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리걸 마인드로 그가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해명을 더 했는데 그러면 왜 법을 위반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영국에서 영국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고 우리 아들이 거기서 유학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그래서 유학을 했다. 그러니까 남이 돈 준다고 하면 법을 위반하고 자기 아들이 그거 꼭 하고 싶다고 하면 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을 받았다. 이거를 알 수 있죠. 아무튼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 쓰는 거, 임명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뼛속까지 못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해명을 한다 하고 나선 게 뭐 안식년 때는 갔었다. 그 안식년 때 갔는지 이 사실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그러면 또 서울대학교에서 안식년이 그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또 가짜 서류를 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는 신뢰를 잃었고 대한민국에 아주 먹칠을 하고 있는 부끄러운 그런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고위공직자들, 정치인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바닥을 기고 있는 도저히 학문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는 학교다. 지금 국민의 일반적인 평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년 기간에 잠시 갔다 왔다. 또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 애가 거기 다니고 싶어 해서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딱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그리고 현 행정부에 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지명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이제 곧 가깝거나 멀거나 간에 들이닥칠 윤석열 자신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추궁을 받는 그날이 오면 바로 이 사람들이 지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어떻든 이 지금까지의 이런 내용들로 봐서 11살짜리 아들이 부모 없이 유학을 했고 법을 위반했고 하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의 인사, 바로 그것인데 여기에 참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 다시 보인 것이죠. 지난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그 자격이 부족하다 하는 그 논란 끝에 지난 7월 10일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나온 게 이런 사람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그 가족도 그렇고 또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또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한 몇 가지씩은 이렇게 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파렴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이 짓을 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무 수행을 하면서 뭐 지난 몇 달 동안 또 이렇게 아주 충분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소위 저명인사라고 하는 경력이 화려한 이 유명인들, 뭐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한결같이 부패했다.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주로 대학 교수다, 뭐 학교 선생님이다, 아니면 종교인이다. 이런 사람들까지 정치인이 그랬다 하는 것은 벌써 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즉 그것을 국민이 실감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동물농장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사실은 껌 씹듯이 참 우스꽝스러운 세상 이야기를 보듯이 그랬었는데, 바로 그런 자기들의 법과 대다수 국민의 법이 다른 이런 현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그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절망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강인하고, 그리고 또 능력이 뛰어나고, 이 나라를 지금 이만큼 만든 게 다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무엇이 됐든 문제가 있다. 아, 이게 문제다. 이런 것을 일단 인식만 하면, 인식하고 나서 이거를 그게 아니겠지, 아니었으면, 이러지 말고 문제다 하고 먼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은 가능해집니다. 우리 국민이 하루 8시간, 또 상당수는 무슨 휴일이니 또 휴가니 뭐 여름 피서니 이런 거 없이 어쩌면은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꼬박 일을 하고 주말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 카르텔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겠죠. 밥 먹을 때만 일을 하는 윤석열, 그는 더욱 모를 겁니다. 아무튼 바로 이런 국민, 어디 사는 누군지 한 번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지도 않는 이런 국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평생을 성실히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11위권의 국가로 이렇게 성장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전체 국민이 거둔 결실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일을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정치인들은 저 썩어빠진 저명 인사들, 지금에 와서 권력을 움켜쥐겠다고 하나둘 튀어나오는 저런 사람들, 그들은 정치인 카르텔을 형성했고 그들만의 왕궁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특혜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지금 보면 정치인 카르텔에서 또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에서 경력이 화려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이 나오면 스펙이 삐까번쩍합니다. 그거 다 돈으로 혹은 가짜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냐, 이제는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저렇게 유명한 사람은 자식들도 저렇게 스펙이 화려하구나, 아예 인간이 다른 모양이다, 사실 그렇게 칭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그들이 출세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발각이 나곤 하는 겁니다. 그들은 국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 재산 불리기에 써먹었습니다. 정치인 카르텔,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코 묻은 푼돈도 챙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또 돈을 불려오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발각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속 출세를 하고 부모가 끌어주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아버지 찬스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이 정치인 카르텔이 천추의 한으로 여기는 것이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능력 문제입니다. 원래 머리가 나쁘고 원래 능력이 없는 것은 서류는 꾸밀 수 있어도 자기 머리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 국회의원 하면서 옆에 보좌관을 줄줄이, 자기보다 유능한 보좌관을 줄줄이 데려다가 쓰면서 그래도 자기는 혈통이 정치인 카르텔이니까 국회의원하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치인 카르텔이 아니니까 보좌관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인부터 자손까지 능력이 없다 하는 게 피할 수 없는 낙인 같은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작 자리를 맡아도 낙하산이니 엘리베이터니 하면서 자리를 맡아도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번지르르한 그 지위, 돈도 들어오고 남미 볼 때 계급도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를, 그 귀족 자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이게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 우리가 근년에 들어서 하고 한 날 보는 게 뭡니까? 그 자녀들의 학교 경력에 이 대단한 사람들이 손을 댄 겁니다. 그런 위법이 발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 여태까지 같은 어른끼리 경쟁해서 불공정, 불법 행위를 하던 이들이 이제는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이들이 경쟁하는 세계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슨 장관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런데 국민이 이게 문제다 하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뭐가 색안경을 빨리 벗어 던져야 하겠죠. 지금도 조국 씨의 행위, 조국 씨의 가족들의 행위를 깨끗하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의 행위, 윤석열 가족들의 행위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니까 더 많죠. 지금도 이렇게 어떤 자리에 누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패한 후보자들을 변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맹종하는 사람들보다 더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저런 정치인 카르텔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그 노예라는 명부에 올라가 있는 걸 완장처럼 차고 완장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개정해서 정치인 카르텔의 그 밥그릇을 더 크게 만들겠다. 자기들의 그 권력을 더 많이 갖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바로 저런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적으로 하나 딱 가로놓여 있는 게 분단 아닙니까?
이걸 통일하겠다. 위대한 내가 통일 대통령 하겠다. 이러면서 자기 이속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몇십 년입니까? 통일팔이. 아무튼 부패한 자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계속 변함없는 또 다른 속임수일 뿐이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그리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이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바로 국민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우리는 그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빛이 됩니다. 그런 겁니다. 올바른 것은 원칙뿐이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 올바른 것은 헌법뿐인 겁니다. 그러니 헌법만 남기고 나머지 통치기관을 다 리셋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서두를 일은 국회의원 단임제입니다. 국회의원 2번만 해먹으면 다들 저런 해묵은 괴물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국회의원 단임제 티셔츠 캠페인, 여기 티셔츠가 들어가서 조금 말할 때마다 좀 머뭇거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이마에 국회의원 단임제를 새겨 넣을 수도 없고 현수막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가장 보기에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도 좀 즐겁게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티셔츠 착용이다. 그러니 국회의원 단임제 캠페인 하는 이 티셔츠 캠페인, 여기에 지금 참가하십시오. 이 영상 밑에 참가 방법을 넣어 두겠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이 여기에 참가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